문희만 교수 무교TV의 기능예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디스크, 많이들 허리디스크 이렇게 걸리시는 분 많죠. 근데 신전 운동만 하면 왜 척추가 더 망가지는지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강의는 항상 느리시다면 이 재생 속도를 한 1.25배에서 1.5배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척추 디스크에 대한 구조를 좀 보자면, 이 normal intervertebral 디스크, 이 degenerated intervertebral 디스크가 있습니다. 퇴행성 디스크라는 뜻이고요. 정상 디스크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보면은 여기가 nucleus pulposus 수액이라고 합니다. 수액.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로자 격자 무늬가 있는 걸 annulus fibrosus, 이게 섬유륜이라고 합니다. 이 물을 가두고 있는 하나의 이런 구조입니다. 구조. 그리고 여기 이제 척추뼈고요. 그 척추뼈에 뭐가 있냐면 요렇게 된 구조물이 또 있습니다. 척추뼈에 요 구조물이 있고 디스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디스크의 구조에는 아까 말한 수액과 섬유륜이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이 판을 이 종판이라고 합니다. 엔드, 끝, 플레이트 판이라고 합니다. 종판. 그러니까 척추뼈가 있고 종판이 있고 디스크가 있다. 디스크에는 이런 섬유륜과 이 뉴클레우스 퍼포스라고 하는 이 수액이 있다. 이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디스크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확산이라는 방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확산. 왜냐면 여기 혈관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여기 보면 혈관이 이렇게 이 서브 콘드럴 플레이트까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지, 이 뉴클리어 펄포서스나 이런 종판까지도 이렇게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어떤 압력이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이런 이 혈관에 있는 영양분들이 이렇게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뭐 예를 들어 향수 같은 것도 고농도에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확산이고, 반대쪽으로 삼투라는 것도 확산의 한 일부 현상인데요. 뭐 배추 절일 때 소금물이 고농도잖아요. 그리고 배추도 수분이 있단 말이야. 수분은 저농도, 소금물은 고농도. 그래서 이 배추의 수분이 이 소금물로 빨려 들어가면서 배추가 이렇게 수분이 빠지는 현상들을 이 삼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확산의 종류가 됩니다. 어찌됐든 삼투나 확산이나 이런 이 원리로 인해서 이런 디스크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디스크는 직접적으로 영양소를 공급을 못 받으니 이런 이 압력 분배에 의해서 이런 확산 구조로 디스크의 영양분을 받는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냐?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엔드플레이트 종판. 자, 우리 척추 종판 있죠? 아까 엔드플레이트 요 놈. 요 엔드플레이트라는 요 놈이 초자 연골과 섬유 연골로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반투과성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투과성 특징. 이 조직학적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 삼투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반투과성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확산으로 인해서 영양분도 공급받고 여기서 나쁜 노폐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이 구조가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이 척추 종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하다라는 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양 공급을 받게 해주는 놈이 뭐다? 이 척추 종판이다라는 거. 엔드 플레이트. 근데 아까 이제 첫 번째 보면 이 반투과성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게 퇴행성 디스크가 오면 여기 보면 calcification of end plate, 이 석회화라는 뜻이거든요. 이 종판이 석회화가 되면 당연히 이 반투과적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작살나겠죠? 이 자꾸 딱딱해진다 이거야. 그럼 반투과성 물질의 변화가 영양분과 노폐물의 교환을 어렵게 합니다. 그럼 디스크는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엔드 플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확산, 결국은 우리는 디스크에 영양분을 잘만 공급해주면 디스크가 계속 건강하게 평생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우선은 그리고 이 디스크 내부에 이 수액이라는 부분 있죠. 아까 물주머니, 그리고 여기 애뉴라 파이브로서스라고 하는 이
섬유륜이 있고 이걸 싸고 있는. 근데 이게 수액에 대한 구성물은 물하고 이 글리칸이라는 놈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테오는 단백질이라는 뜻이고 글리칸 이 당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이 여러 개의 당사슬로 붙어 있는 구조가 이 프리테오 글라칸이고, 얘네들은 이 중요한 여기 별표 쳐놓은 게 수분을 강하게 끌어들이는 이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수액은 뭐다? 수분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수분 재흡수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얘가 왜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프로테오글리칸. 그래서 뭐 재생, 조직 수복에 관여하고 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수분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세포 분화와 증식을 하는데 역할을 하더라. 오케이? 이 프리테오글리칸이라는 놈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밤에 중력을 안 받는 눕는 자세에서는 디스크가 이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걸 재흡수라고 합니다. 수분 재흡수 과정. 그래서 적절하게 누웠고 있고 잠을 잘 자면 어떨까요? 디스크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재흡수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낮에는 이 중력, 체중 부하로 인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높이가 감소하는 특징도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프리티오글리칸이라는 놈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디스크라고 한다는 얘기는 요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디스크는, 내가 말하는 지금 디스크는 여기 있는 뉴클리어 퍼포서스라고 하는 이 수액이, 디스크의 수액이 애니멀 파이브로서스를 이렇게 찢고 들어간 추간판 탈출증을 의미합니다. 추간판 탈출증. 아까 제가 말한 모든 디스크는 추간판 탈출증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 이 프리티오글리칸이라는 놈 때문에 어때요? 자면서 수분을 재흡수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웠다가 바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을 디스크가 재흡수했단 말이야. 그죠? 재흡수. 그러면 당연히 디스크에 물이 많아지겠죠. 그럼 이미 만약에 이렇게 섬유륜이 좀 좋은 그림이 어딨냐. 이 그림 쓸게요. 섬유륜이 이렇게 망가졌어. 그래서 이 물이 수액이 이렇게 흘러내려간 사람들한테는 아침에, 특히 아까 그죠? 아침에 디스크에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어떨까요? 더 그 손상되거나 찢어진 부위 쪽으로 물이 밀려나갈 수 있을 수 있겠죠. 이 수화 현상이 디스크 환자들한테는, 만약 디스크가 많이 찢어진 사람들한테는 아침에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다고? 수분 재흡수로 인해서 아침에 디스크가 굉장히 팽창된 상태고, 그 팽창된 물이 아까 말한 찢어짐이나 미세 손상이 있는 경우로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럼 보통 이제 30분에서 60분 이후 약간 뭐 일어나서 걷고 가볍게 스트레칭하면 중력이 이 나를 이렇게 누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물이 약간 빠져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물이 꽉 차 있던 물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근데 빠져나가는데 이게 디스크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이 재흡수 있죠? 이런 이 영양분의 재흡수가 뭐 뼈로도 이렇게 물이 나갈 수도 있고 인접 주변 이 조직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디스크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시간이 30분에서 60분 정도 되는 시간이 그나마 이 디스크 환자들이 안전한 구조가 되니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는 절대 금지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 양말 신기, 뭐 허리 굽혀서 뭐 머리 감기, 세수하기 이런 거 조심해 달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이 수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아침,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낮에, 그죠? 그리고 밤에는 이게 중력에 의해서 어때? 좀 물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중력에 의해서. 그러다가 다시 잠자면 다시 줄어들었던 놈이 이렇게 꽉 차 오르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됐을 때 또 꽉 찬 상태에서
다시 또 중력을 받으면 내려가고. 근데 이때보다 디스크 환자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이 척추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100%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110도로 앉아 있으면 105%, 그러니까 5% 정도 증가된 디스크 압력을 갖고, 이렇게 똑바로 앉으면 좀 115%, 더 똑바로 앉으면 140%, 이렇게 앉으면 이 190%까지 이 디스크에 대한 압력이 올라간다라고 표기가 됩니다. 논문에 나온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앉기가 어떨까요? 디스크에 주는 영향이 어때요? 좋은 거요? 나쁜가요? 디스크의 압력이 나쁘죠.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그냥 개작살 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자세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도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압력이 40% 정도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 수화 현상도 있었지만 탈수 현상도 일어납니다. 디하이드레이션. 중력이 계속 이렇게 척추 압력을 누르면 물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야. 주변으로. 그죠? 수액 내 수분이 이제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돼서 아까 말한 뼈에도 갈 수 있고 뭐 주변 인접 조직으로 물이 척척척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 이제 디스크 높이가 낮아져. 아까 낮아지면 뭐 좋다며. 낮아지면 뭐 활동하면 된다며. 근데 이게 계속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섬유륜이 아까 이 물이 자꾸 낮아지면 충격 흡수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섬유륜이라고 하는 아까 디스크를 싸고 있는 이 바깥막이 이 스트레스를 주면서 디스크 탈출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자 요거 있죠. 섬유의 줄어든 수액은 탄력성이 떨어져서 충격 흡수 능력이 감소하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했지 자꾸 오래 앉아 있으면 이 물이 어떻게 된다고? 자꾸 빠져나간다 그랬죠. 원래 물이 요만큼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물이 한 5만큼 있었어. 그랬을 때 밑으로 눌러도 이 물이 이 뼈를 이렇게 살짝 밀어내주고 아래로도 이렇게 펌핑해주고, 그리고 이 섬유륜도 좌우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펌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중력을 눌러도 얘를 이렇게 좀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하도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새끼가 위로는 이 뼈의 무게도 못 이기고 아래로도 못 이기고 얘도 못 밀어내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되니 얘만 이제 섬유륜만 그 뼈에 대한 압력을 견뎌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놈들이 찢어질 확률이 높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흔히 말해서 추간판 탈출증. 오케이? 그래가지고 오래 앉아있지 마라. 똑바로 앉아있지 마라. 똑바로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움직여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디스크의 이 중력 때문에 이 수분 재흡수가 일어날 기회가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나 이제 알았죠? 뭐 똑바로 앉아라. 물론 똑바로 앉는 거 좋죠. 똑바로 앉아야 된다. 뭐 전만, 요추 전만 되게 앉아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있어. 더 중요한 거 뭘까요? 자꾸 조금씩 일어나서 골반이 움직이게 해라.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이 디스크 환자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이유는 자꾸 제가 말합니다. 수분 재흡수 과정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정수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중간중간 자세를 바꾸고 서서 스트레칭도 하고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자 이렇게 뭐 워킹 패드에서 막 일하는 사람들 볼 수 있죠. 만약에 자꾸 골반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골반을 왔다 갔다 움직여주면 이게 이제 펠빅 클락이라 그래가지고 골반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요추의 하부 분절이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일부러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원래 땅에서도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 없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요추의 하부 분절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요추 4번, 5번 사이, 5번, 1번 사이 이 디스크들의 수분 재흡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살랑살랑 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오래 앉아있다가 한 10분 정도, 아니 3분, 4분이라도 좋아. 이런 것들을 몇 번 해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디스크의 수분 재흡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담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좀 누워있던가, 중력을 안 받게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걷는 거 하라고 하는 이유는, 걸으면 물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골반을 위로 봤을 때 이 횡단면적으로도 움직이고요. 시상면적으로는 만약에 얘가 발을 이렇게 딱 디디면 힐 컨택, 이 골반이 뒤로 경사가 되거든요.
이 뒤로 경사가 되고 이 반대쪽 발은 앞으로 경사가 됩니다. 뒤로 경사, 앞으로 경사, 뒤로 경사, 앞으로 경사, 뒤로 경사, 앞으로 경사. 골반이 뒤, 앞, 얘처럼 앞 경사, 뒷 경사, 앞 경사, 뒷 경사.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한 요추 4번, 5번, 5번, 1번 사이에 이 디스크도 이렇게 자꾸 얘가 움직여 주니까 압력이 좀 낮아지고 수분 제흡수에 약간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걷는 것 또한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니 의사들이 막 이제 걸어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압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얘가 걸으면 단순하게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약간의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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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에 대한 파동이 됩니다. 파동이 되면 척추뼈에 살살살살 압력을 주어지게 되고 그 압력은 아까 말했듯이 수분 제흡수를 또 촉진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죽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뼈와 뼈 사이를 압력을 조금씩 주면 이런 영양분과 노폐물의 이동을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어때? 독이 됩니다. 독.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디스크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디스크는 이 수동적 확산으로 영양과 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잘 되려면 주변의 압력 변화가 꼭 필요한 거야. 뭐 걷든 뭐 이렇게 움직이든 골반을 아까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디스크는 제흡수 과정이 없게 되고 이제 쪼그라들면서 섬유륜이 찢어지는 이 구조가 된다라는 거. 당연히 디스크 걸렸던 사람도 똑같이 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 보면은 봐봐, 골반을 전방 후방 기울이거나 엉덩이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은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켰다가 감소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써있죠. 이 과정에 수분이 다시 들어오고 빠져나갔다 하는 펌프 작용을 유도해서 굉장히 이 디스크의 이런 아까 수동적 확산을 잘 하게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어떤 운동을 했어. 이 주변 골반 주변 근육들이나 뭐 운동들. 그럼 얘네들이 이 척추 주변 근육이 있거든요. 다혈근, 요방근, 장요근, 둔근 이런 것들이. 이 주변 근육이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 디스크 주변에 허리 쪽 근육들이니까 혈류 순환을 증가시키고 이게 척추 종판을 통한 확산 효율도 증가시킵니다. 아까 말한 확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혈액 순환이 증가되면 척추 종판을 통한 확산 효율도 증가시킨대. 그래서 코어 운동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잘 움직여야 수분 교환도 어때? 움직임이 제한되면 수분 교환이 줄고 탈수가 더 빨라지니 이걸 반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 아까 말했듯이 수분 교환도 다시 늘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탈수보단 수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전 운동이 척추에 더 망가지는 이유. 자, 여기 이제 종교처럼 됐죠? 이 종교. 맥켄지 신전 운동. 어떤 교수님 있잖아, 서울대학교에. 그 교수님 이것만 하면 막 망고 땡이래.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면 다 뒤진대. 이게 아니고,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 디스크 환자들한테는 초반에 뒤로 빠져나오니까 이 기계적인 정렬 복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뒤로 빠져놓은 놈을 앞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말 그대로. 메카니컬 센트럴라이제이션. 근데 이게 초반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아까 말한 수분 교환에 있어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까 말해 계속 이것만 하면 디스크 내부 압력 패턴이 한쪽으로만 편향되는 거야. 이렇게 한쪽으로만. 그럼 어때? 이 수분 확산이 잘 안 일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이 어떤 수분이 이런 수액에 골고루 퍼쳐져야지 이 섬유륜이 다각도로 이렇게 압력을 받는 이 구조가 되는데 섬유륜이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쪽은 이렇게 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쪽은 물이 안 들어가 가지고 섬유륜이 또 잘 찢기는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딴 것만 하면 이 섬유륜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섬유륜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뒤로 갔으니 얘를 앞쪽으로 이렇게 밀면 중앙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이 기계적 정렬 복원에만 초점을 맞춘 거지 이런 걸 최적화시킨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더 되는 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여기 보면 여기를 파셋 조인트라고 하거든요. 골단 관절, 뭐 파셋 조인트 후방에 있는 관절입니다. 아무튼 근데 파셋 조인트가 이게 신전을 자주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네가 이렇게 뼈와 뼈가 마찰이 이렇게 강해지죠. 이렇게 플렉션 했을 때는 이 파셋 조인트가 좀 멀어졌다가 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이 클로즈 팩트 포지션이라 그래. 이거를
닫힌 자세, 가장 이 닫힌 자세, 요거는 가장 이완된 자세, 이 루스펙트 포지션, 이 크로스펙트 포지션. 이 관절 내부에 이런 압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걸 부닥치니까 이게 자주 이렇게 일어나면 조금만 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자꾸 뼈와 뼈가 마찰이 되니 여기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게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셋 조인트는 이 위쪽 이 척추뼈의 하 관절 돌기, 아래쪽 이 척추뼈의 상 관절 돌기가 만나는 이 관절을 이 파셋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얘네가 만약에 이제 많이 마찰이 돼가지고 뼈가 이렇게 조금씩 커지잖아요. 그 여기 요 구멍 있죠, 요 구멍, 요 구멍. 요거를 이제 인터버테브랄 프레이먼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이 추간공에 이 노란색 이 뼈다귀 해장국 먹으면 나오는 요 신경 가지들이 이 얘가 뼈가 자라면 좀 좁아지겠죠, 여기가. 그럼 이 좁아진 뼈 때문에 얘가 눌려. 그 얘 때문에 신경학적인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디스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디스크 때문에 이걸 했는데 얘네가 작살나서 여기가 좁아지는 이 악순환이 벌어져. 근데 여기였을 때는 그나마 그러니까 그냥 디스크가 터져서 나왔을 때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수분 재흡수나 어떤 교환에 대한 부분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냥 뼈가 자랐잖아. 그 뼈를 다시 깎아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수술을 하면 칼로 대야 되지. 칼 대면 근육 쪼그라지지. 또 악순환입니다. 통증 있지.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척추 신전반 운동을 하면 이제 이런 개작살 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종교처럼 이것만 하면 이런 개작살 나는 일은 감수하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디스크 걸린 분들이 이거 하면은 뭐 디스크가 분수처럼 튀어나온 줄 알아요. 아, 절대 아니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해더라도 요런 부분하고 요런 부분은 상황에 맞게 해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압력이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 요렇게 좀 이렇게 굴곡이 많아서 여기 압력이 많이 생기는 것들, 이건 중력의 이 역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중력의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가는데 얘는 위에서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는 역방향. 이런 부분에서는 척추의 굴곡에 대한 이런 뭐랄까 힘이 많이 실립니다. 근데 요런 것도요. 요런 거는 사실 이렇게 굽히지만 중력 방향으로 얘는 이제 물이 중력을 거슬러서 이렇게 위로 분수처럼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가지, 그죠? 물이. 근데 아까 말한 요 놈은 이렇게 했을 때 중력 얘가 뒤로 가뜩이나 흘렀는데 더 뒤로 흐르게끔 하지만 요런 것들은 아까처럼 분수처럼 튀어나오는 형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분수처럼 튀어나온 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해. 그런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결국 디스크는 계속 쪼그라들어. 섬유류는 계속 찢어질 확률이 높아져. 그럼 디스크는 또 작살나. 이런 이 악순환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 신전운동이라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귀를 열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종교에 빠지지 말고요. 그래서 이 신전 종교에 빠지면 제가 이제 한 10년 차거든요. 이 척추 환자만 본 게 운동시키면서 대부분 이 신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허리 굽혀보세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원래 안 그랬대. 요가도 해가지고 잘 닦고 그랬었대요. 근데 신전 종교에 빠지면 한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똑바로 앉으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든 디스크를 극복하려고. 근데 좋은 태도지만 신전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개작살 나는 거 이제 우선은 뭐 감수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신전 종교보다 더 쓰레기 같은 애들.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너 디스크래.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해야, 도수치료랑 체외 충격파 주사 권하는 이 의사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만 보고. 사실은 흔히 제가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 헤르네이티드 뉴클레스 폴포세스, 그러니까 탈출된 이 수액들. 얘네들은 대부분 MRI가 있어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척추를 횡단면으로 자른 모습, 이거를 시상면으로 본 모습인데요. 시상면으로도 이렇게 튀어나오면 디스크가 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 보려면 이 위에서 이렇게 가로로 자른 횡단면에서 요런 놈이 얼만큼 요런 이 중앙 척수를 닫고 있는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말한 이 섬유류는 얼만큼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정확히 추간판 탈출증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엑스레이만 보고 너 디스크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의사는 진짜 의사는 돈벌이가 아니고 퇴행성 디스크를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환자들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지해서 신전 운동만 또 뒷다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디스크는 어때요? 신전 운동만 하면 안 되는 뿐더러 이런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잘 말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퇴행성 디스크가 왔는데 계속 이렇게 신전 종교에 빠진 거야. 원래는 이 퇴행성 디스크는 가뜩이나 좁아져 있기 때문에 신전을 하면 여긴 더 작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퇴행성 디스크인데도 충원판 탈출증인지 알고 신전 운동만 딕다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작살에 개작살이 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잘 알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 맥킨지 운동은 단기적으로 디스크 감압이나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 했어? 메카니컬 센트럴라이제이션. 디스크를 이제 뒤로 갔던 놈을 약간 앞으로 보내는데 해서 이 중앙으로 맞춰놓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굴곡, 측면 굴곡, 회전, 골반 경사 이런 것들이 꼭 병행돼야 수분 재흡수나 수분 재흡수가 되고 영양분이나 노폐물들을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건강한 디스크로 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디스크 환자들이 이제 운동하러 왔어. 그러면 이제 어떤 트레이너를 만나야 되냐? 어떤 뭐 물리치료를 만나야 되냐? 이 머슬 가딩이라고 하는 근방호, 근육이 빡 굳어버리는 거죠. 통증이 오면 근육이 빡 굳어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이 제한된 신경 이동, 그러니까 신경이 이만큼 가야 되는데 이만큼 안 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트레이너를 만나거나 또 하나는 바이오메카닉과 패소메카닉, 이 병리역학과 생체역학을 이 정통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러지 못하면 허리 디스크다 그러면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 막 시킨단 말이야. 뭐 브레이싱 걸고 뭐 할로잉 시키고 이러면 이제 병원에서 또 갑니다. 병원을 또 가. 비싼 돈 내고 PT도 끊었는데 또 병원을 가는 거야. 근데 병원에서는 또 막 이제 주사 권하고 도수치료 권하는 거야. 이제 다시 이제 돈만 쓰는 악순환이 벌어지겠죠. 환자들은 이제 구로기에 빠지겠죠. 이제 이러면.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상으로 오늘은 그래서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이 신전 운동만 하면 척추가 더 망가지는 과학적인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이 종판이라는 게 뭔지도 알겠고, 확산과 삼투가 뭔지도 알겠고, 이 퇴행성 디스크는 왜 안 좋은지, 이 아까 말한 엔드 플레이트가 칼시피케이션 되면 이 영양분과 노폐물 교환이 어렵게 돼서 더 디스크가 병신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수액에는 프리티오글레칸, 얘네들이 수분을 강하게 당겨서 아까 말했지 이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얘네들이 아침에는 좀 이 수분 재흡수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 한 30분, 60분 이후부터 어떤 행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항상 이 똑바로 앉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때? 더 자주 움직여라. 그 이유는 이런 수액이 만약에 이 줄어들게 되면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러면 이 섬유륜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해지고 그 압력이 강해지면 섬유륜이 더 잘 찢어질 수 있고 그럼 디스크가 또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걷거나 이런 골반 경사 운동이 이 디스크 예방에도 좋고 디스크 환자들한테도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통증이 없는 범위나 이렇게 좀 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런 세 가지 아까 펌프 작용 움직여라. 결국 움직여라 이겁니다. 움직여라. 그래야 이 탈수를 막을 수 있는 수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맥켄지 운동만 하면 이런 메카니컬 이 센트럴라이제이션의 효과는 좋지만 이 골단관절 여기 있는 후관절 파셋 조인트에 대한 병신이 일어날 수 있고 파셋 조인트가 이제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수분의 재확산 수분의 확산이 한쪽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섬유륜이 한쪽은 뭐 좀 복원될 수 있지만 한쪽은 이상해질 수 있어서 더 2차 손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한다고 분수처럼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신전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엑스레이만
들이밀면서 너 허리 디스크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추간판 탈출 중인가요? 퇴행성 디스크인가요?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똑똑한 환자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 맥킨지 운동을 하면 이 잣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양한 움직임 상황에 맞게끔 이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운동이 내가 혼자 하기 어렵다 그랬을 때는 근방호, 제한된 신경이동, 그다음 바이오메카닉, 패스메카닉에 정통한 사람을 만나면 참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척추 신전 운동만 하면 안 되는 과학적인 이유에 대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너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하기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